금강 하구 남쪽에 위치한 군산. 군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수탈의 관문이 됐던 지역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꿈 같은 날이었습니다. 36년 만에 되찾은 해방의 기쁨. 거리는 태극기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입니다. 해방됐으니까 막 도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해방됐다고 막 해방돼서 들 나왔지. 그럼. 일본 사람들은 막 소화만 했지. 밀려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은 막 밀려가고 우리네들 막 해방됐다고 만세 부리고 막 나와서 만세 부리고 그랬지. 만세. 군산이 일제 강점기에 수탈의 관문이 됐던 건 땅이 일군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전북 일대에 드넓게 펼쳐진 호남 평야는 한반도를 먹여 살리던 최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쌀을 충당하기 위해 호남 평야 중심에 있는 군산의 항을 만들고 수탈을 시작한 것이죠. 일제는 호남 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실어 나르기 위해 철길을 놓고 역을 만들었습니다. 인피역도 그때 세워졌습니다. 역 근처에 자리한 정미소는 그때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이곳에서 정미소를 했다는 할아버지는 당시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놈을 예. 이제 뜯어서 예. 연기 왔다니까 일로. 아, 그럼 이 나무 자체도 그럼 그때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쓰던 나무들이네요. 야, 전부 그거지. 그대로 연기 왔으니까. 많게는 한 해 200만 석이 넘는 쌀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던 시절. 그때 들려오던 방아 찧는 소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나라 잃은 이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군산 인구의 절반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월명동은 그때 지어진 일본식 가옥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중앙동 일대는 일본인들이 만든 상권이었죠. 이제는 군산의 명물이 된 이 빵집도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시작할게요. 호떡집에 불나듯 팔리는 건 단연 단팥빵입니다. 1920년대에 문을 연 이래 이곳의 역사와 함께한 인기 메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빵은 우리나라 제빵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서구에서 제빵 기술을 배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팥을 넣고 빵을 만들었죠. 그것이 군산에 들어와 오늘에 이른 겁니다. 일본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 들어온 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외 장아찌는 일본 나라 지방에서 들어온 음식입니다. 많이 있네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나라집게라는 일본말이 더 익숙한 음식인데요. 울외는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모양은 참외와 비슷한데 참외에 비해서 훨씬 크고 단맛이 없습니다. 요런 게 좋은 거예요. 두껍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요. 아유. 올 맛이에요. 그게 지금 현 상태는 아주 이것이 좋은 상태예요. 이것이 일본 음식이지만은 여기에 들어와서 100년이 넘으니까 우리 음식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울외는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일본을 뜻한 우레, 참외 위자를 붙여 우레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별미하고 귀했었는데 우루에는 생으로는 먹을 수 없답니다. 살이 물러서 금방 썩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자마자 속을 파내고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로 만들어 먹습니다. 하룻밤 정도 절이면 이렇게 숨이 가라앉습니다. 말아지네요. 네, 이렇게 말아줘요. 그렇게 해야 이게 간이 제대로 되고 저기를 대었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끊어지거나 만약에 저겼을 때 끊어지거나 하면 간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담는 건가요? 예, 여기다 주박을 넣고 장아찌를 담았다가 한 6개월 후에 숙성이 된 다음에 먹으면 맛이 제대로 나요. 장아찌 맛의 비결은 주박이라고도 불리는 술지김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인 우루에 대신 주박 장아찌라고 부르죠. 찢어서 넣어야 설탕을 잘 뜯죠. 술찌꺼미 정종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저 쌀가루예요. 속쌀로만 된 쌀가루인데 네. 이것이 없으면 주박장아찌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술 공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군산에 백화정종 그거 여기 있고 다른 데도 있었을 거예요. 종종 만드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군산뿐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것을 맛있어. 삭가리 넣고 네. 예, 끓여 끓여서 먹었어. 숙련들 들었을 때 네. 그러면 이것이 먹으면 취해요. 그런 어린애들도 먹고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장아찌를 만드는 재료는 술지개미와 설탕이 전부입니다. 하얀 백색 가루의 설탕도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인공 조미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힘쓴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도 절임 음식이 있지만 주박 장아찌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몽골게 잘 버무리지만 옛날에 재료도 방법도 일본식이죠. 일본은 채소를 주로 술지개미나 식초, 된장 등에 절여서 저장을 했습니다. 절임 음식 중에 술지개미로 만든 걸 나라즈케라고 하기 때문에 주박 장아찌가 나라즈케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일제 강점기 군산에는 일본식 청주 양조장이 9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은 군산에서도 술지개미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던 것이죠. 일본인들 손에서 만들어졌지만 100년이 흐르면서 군산만의 음식이 됐습니다. 주박 장아찌를 먹는 방법은 오이절임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기를 꼭 짠 다음 양념을 해서 무쳐 먹기도 하고 갖은 채소를 얇게 썰어 넣어 냉국으로 먹기도 하죠. 오이 냉국에 주박 장아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겠네요. 점심 때가 좋아요. 점심 때쯤 되면은 이제 일 들어오고 와서 이제 땀 흘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시원해 이 냉국을 타서 먹으면은 밥맛이 좋고 입맛이 진짜 끝내줘요. 냉국은 우리가 흔히 먹던 여름 음식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주박 장아찌가 들어가 색다른 우리만의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일본의 수탈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 군산의 미국 수출량은 조선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 많은 쌀과 심지어 문화재까지 항구로 옮기기 위해 그들은 수갈래의 철길을 놓고 산을 뚫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수탈된 곡식과 자원이 수없이 오가던 군산 내항입니다. 36년의 길고 긴 수탈의 기억을 품고 있는 내항.
1934년 한 해만 해도 200만 석의 쌀이 이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나는 바다 산물도 일제의 수탈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땅만큼이나 욕심이 났던 게 바다였죠. 조기는 물론 해삼에 전복, 꽃게까지 귀한 생선과 해산물은 보이는 대로 챙겼습니다. 동태처럼 일본인들이 잘 먹지 않는 생선만이 우리 손에 올 수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박대입니다.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서해안에서. 물량이 많았었나 봐요. 많이 잡히고. 예, 그때만 해도 막 들어오면은 예. 상자로 막 쌓여가지고 예. 좀 쌌거든요. 봄에는 이 알도 싣고 살도 차고, 살도 통통하게 차요. 박대는 날것으로 밥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겨낸 후 말려서 먹죠. 생선을 말리기 시작한 것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맛이 어때요? 그러고 보니 군산에는 고등어를 비롯해 말린 생선이 많습니다. 참조기, 국내산 참조기고, 그러니까 요건 어양산 박대. 네. 요거는 일본 말은 호시가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미를 하기도 하고, 그냥 호시가리를 하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냥 가재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거요. 할머니의 점심 재료는 말린 박대입니다. 튀김을 많이 먹고, 또덕또덕 이거 말로 먹는 써서 먹고, 쪼리에 잘라가지고 쪼리서 먹어도 맛있어요. 애간장 좀 붓고, 연물 좀 넣고, 그러니까 양이 내가지고 이렇게 쪼리서 먹으면 맛있어요. 추, 망고, 조림을 할 때 맛을 내는 양조간장 역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양념입니다. 일본인들이 들여왔다고 해서 외간장이라고도 불렸죠. 메주를 발효시켜 만드는 우리의 간장과는 달리 외간장은 공장에서 곰팡이균을 배양해 만든 간장입니다. 양념이 골고루 뱄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밥상에 외간장의 달달한 맛이 스며든 것처럼 말이죠. 이리 줘. 박대 맛있어, 엄마? 네. 안 따뜻해. 맛있게 드세요. 그냥 막. 좋다. 고추기 하나 이리 줘봐. 이거. 영식이다. 뭐가 제일로 맛있었어요? 나 오늘 박대가 최고로 맛있게 먹었네. 진짜요. 나 박대만 먹어서 딴 반 아무것도 안 먹고 박대만 먹었어. 박대도 먹고. 1945년 8월 15일 날 기억나세요? 이제 일본 이렇게 되면 이제 해방되었다 하는 거는 말하지. 우리가 일본에서 살면서 이렇게 만세 부르겠어요?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데. 거기서는 만세 못 부르지. 지금 불러라. 지금 우리 많이 부르고 있어. 아 그래 지금 불러. 불러봐 만세. 만세. 아이고 좋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서름의 시절. 그때 들어온 조리법이 우리의 손맛을 거쳐 군산의 음식이 됐습니다. 군산 분들이 밥상 위에는 그 시절 못다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장독이 이곳만큼 흔한 곳이 또 있을까요? 고추장이 명물인 만큼 순창 지역은 다양한 장아찌가 발달했습니다. 크게 말이야, 크게. 고추 닦으면 뭐예요? 이거 고추 가지고 이제 이걸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제 저 빵가서 고추장도 담고 저 장아찌도 만들고 우리 집에서 장아찌 고추장아찌 있지? 응. 장아찌를 열로 다 만들어. 요것이 너 닮았어, 너 닮아. 봐봐요. 완전히 이봐요. 너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안 닮았어? 네. 너도 통통, 고추도 통통. 요. 할머니도 닮았네. 순창 사람들은 이 통통한 고추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죠. 맛 좋은 순창 고추장의 맛은 이 장독대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지방하고는 이 공기나 모든 것이 틀려요. 예. 그래서 고추장 숙성 과정에서도 다른 지방하고 틀려. 그래서 맛이 짚은 맛이 나고. 솜씨 좋은 장맛은 귀한 재료의 장아찌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굴비 장아찌입니다. 자그마한 시간이 이렇게 요런 거 보고 창굴비라고 그래요. 창굴비는 예, 요 정도 된 거. 창굴비는 맛이 좋으면은 기름기가 많이 나. 지 몸에서. 그래서 꼬숩고 맛있어. 처마 밑에서 꾸덕하게 말려낸 굴비. 그 모습만 봐도 침이 꿀깍 넘어가곤 했다죠. 그 옛날 양반가에서 즐겨 먹었던 굴비 장아찌는 예나 지금이나 쉬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아니죠. 이건 버려. 손길이 많이 가는 만큼 귀한 손님상에 내곤 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자, 먹어봐. 맛있어. 자, 요하나 하나 먹어볼래? 윤기가 흐르는 굴비살만으로도 밥 한 공기가 거뜬하겠네요. 맛있지? 초벌도. 고추장에 잘 버무려진 장아찌는 3개월 후 새로운 장에 다시 버무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장아찌가 가진 매력은 재료의 다양성에 있죠. 귀한 굴비부터 제철에 나는 값싼 채소며 과일까지 경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지금 이제 한참 나올 때라서 여름에 담는 거고 이제 봄에는 아무래도 이제 봄에 나오는 상품이 있고 이제 좀 감이나 이런 종류는 가을에 나오고 아무래도 그 계절마다 그래서 1년 내내 할 일이 많아요. 소금에 절인 참외는 설탕과 다시 한번 절여주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수분을 모두 빼내줘야 한다니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참외 장아찌의 맛을 더하는 것도 역시 고추장입니다. 매콤한 고추장의 맛이 달콤한 참외와 어우러져 좋은 밥 반찬이 되죠. 장아찌 맛은 역시 장맛. 고추장을 만드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보통 겨울에 메주를 띄우는 것과는 달리 순창에서는 음력 7월, 늦여름에 고추장용 메주를 만듭니다. 여름엔 습기가 많으니 메주가 잘 뜨고 겨울에 고추장을 담그니 서서히 숙성돼 단맛이 깊답니다. 이 도넛 모양의 메주도 한몫한다죠. 여기다가 요렇게 군옥을 뚫은 것은 요리 통풍이 좀 되라고. 통풍. 그래 통풍이 돼서 잘 떠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많아. 매일 먹는 밥이 시들해질 때 고추장에 쓱쓱 비빈 밥이면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데요. 이것이 고두밥이에요. 고두밥.
메주가루와 밥을 섞어 만드는 순창 고추장은 밥 고추장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담는 고추장은 좀 두었다 먹어야 되고 식히를 해갖고 담는 고추장은 말하자면 그냥 먹을 수가 있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먹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오래 되면 그건 이제 껌어 그 대신. 근데 요것은 오래 돼야도 껌떨 아니야. 이렇게 보면 눈알이 다 살아있어. 찐 찹쌀밥으로 만든 고추장은 식혜로 만든 고추장보다 찰지고 고운 색이 장점이랍니다. 아따 진짜로 차지네. 인정이 꽁떡이네요. 진짜 똑같아.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로 이어져 내려온 시간이 고스란히 밥상 위에 남았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연중 각기 다른 계절 산물이 풍부하죠. 풍성한 재료는 다양한 장아찌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차피 하나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올려야 되는가? 이걸 더 빼야 되잖아. 이거를. 섬마을 사람들의 장아찌는 그 재료도 특별합니다. 보길도 앞바다의 보물, 전복도 장아찌에 사용한답니다. 아따 전복 크다. 이거 좀 썰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큰 거 따서 회로 한번 썰어 먹고 작은 거를 몇 개 이제 따갖고 가서 오늘 장아찌 좀 담아봐야지. 장아찌 좋죠. 여름에. 바다의 기운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전복. 보길도 첫 번째 보물이라 할 만하죠. 바다에서 무트로 들어오면 보길도 두 번째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400여 년 수령의 황칠나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랍니다. 보길도 부용마을엔 이 황칠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황칠나무 새순을 따려는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여름에 한 번 나는 연한 잎으로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시름이 질질 흐르고. 잎으로 장아찌 담아놓으면은 또 향칠만의 그 나무 냄새도 나면서도 좀 묘미하면서도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게 해서 해놓으면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이 댁에서 황칠나무는 부엌 살림의 1등 공신입니다. 전복 장을 만들 때도 황칠나무 잎을 듬뿍 넣어주죠. 장아찌야 그거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상칠이랑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쪄내려고요. 상칠 어린 넣고요. 상칠 나무 말른 거. 전복 장맛을 좌우하는 간장물에도 황칠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황칠로 담은 술까지 더해준답니다. 전복에 간장물이 충분히 배도록 1시간 이상 끓여줍니다. 맛있게 됐겠네. 3-4일 정도 숙성시켜 먹는 게 가장 맛이 좋답니다. 집어넣어 떼내면 돼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만 밥상을 차려내야 했던 시절도 있었죠. 언니 이거 장보기가 수월치 않았던 섬마을 사람들에게 장아찌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유용한 반찬이었습니다. 한 10일 정도나 있다가 이 물을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끓여 가지고 더 부수면 더 좋아요. 뭐 돼지고기나 그런 거 뭐 할 때 다른 거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또 그랬지만 지금도 비싸기도 하고 여름 되고 그러니까 없어요. 시장에 가도 어쩔 때는 상추가 따로들고 없을 때 이런 거 장아찌 뭐 하나만 있어도 고기 그냥 뭐 최고죠. 이곳 사람들에게 장아찌는 신선한 채소의 대체품이기도 했습니다. 아야, 이 그늘에 한풀나무 속에다 얘다 여면은 닭이 저 퍼리가 닭 안 뿔고 여기는 벌기도 안 들어가고 좋아야 이렇게 놔두고 이따 갔다가 삶아라. 아니 왜 황칠나무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신 거예요, 닭을? 항칠나무에는 벌기가 안 가. 아. 못 가. 이 독성 때문에 벌기 독성 때문에 못 가고 먹어도 사람께는 독성이 없어. 그런데 이 벌기가 없어. 벌가지가 없으니까 저 속에다 해놔도 많은 곳이 가서 안 뽀라 닭을. 황칠나무가 여름철 음식 준비할 때 파리를 쫓는 수고를 덜어준답니다. 황칠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황칠나무 뿌리를 넣고 닭 삶을 준비를 합니다. 이 부드러운 것보다도 닭에는 이런 뻗은 것을 넣으면 기가 막히게 좋다 더. 좋다. 진시황이 불로초로 여겼다는 황칠나무. 황칠잎을 양껏 넣은 닭백숙은 이 댁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이 정도면 찾아왔던 더위도 금세 물러날 것 같은데요. 보길도의 보물로 한껏 차려낸 밥상입니다. 장아찌는 밥상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내 마음대로 손 가는 대로 쌈을 싸 먹는 재미 말이죠. 성주야, 이리 와서 이 삼겹살 한 점 먹어라. 황칠 한 마리가 담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맛있지? 네. 대박이 최고. 아들이 싸주는 장아찌 한 쌈이 꿀보다 더 답니다. 내 아들이 성자. 오랜 세월 밥상 위에 감초 역할을 해온 장아찌.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맛을 더해주며 우리 밥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